저희가 출범을 한 거는 2001년에 했습니다. 그 전에 약 10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98년에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우리가 덤프종지라는 이름으로 단체입니다. 교육단체 운동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운동이라고 부르는 치는데 노인들이 과연 지금 상태로 가가지고 과연 노인들 자체, 또 이 사회,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해온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회를 움직이는 전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이 사회를 규정하고 끌고 나가는 거지. 노인들의 생각이라든가 노인들의 어떤 바람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노동운동에 대가 있습니다만 뒤에서 누가 있으면 하지 직접 운동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자그리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178명의 수료 ICT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자원봉사로 인풋동작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약 한 7,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게 한 20년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영리인간단체의 2조 다른데는 정관입니다만 비영리단체 배치라고 그러죠. 배치 2조를 잠깐 읽겠습니다. 은빛동지는 노인 및 사회 약자들이 생산적으로 변화하도록 ICT 기반 평생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학습 결과를 다양한 문화, 예술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적극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가 기강을 바로 잡고 국내 및 재외 동포들과 함께 민족의 영원인 평화 통일을 달성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하는 게 우리의 목적으로 관계하게 쓰였습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우리가 주로 ICT, 노인 ICT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는 어떤 커피는 아니고 우리가 해가지고 노인들이 배워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원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의 경로당입니다. 노인들 와서 놀자면서 같은 연대는 이제 같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밥도 자주 먹습니다. 밥을 주로 먹으면서 얘기 제기하면서 친구를 삼고 연세를 잡수다 보면 친구도 없어지고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고립화 되는데 노인끼리라도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공부하고 무언가를 목적을 향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노인을 위하여 좋은 일이고 노인이 건강하다는 건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이제 하는 운동의 취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승려가 있어서 대조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노인들, 중국 노인들, 미국 노인들하고 교류회의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걸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사업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걸 회의를 할 때마다 자타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기들을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우선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농업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60이 거의 될 무렵에 교회 농업개발에 참가하면서
내 말년을 갖다가 지내고자 했는데 IMF 사태로 그게 작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하고자 여기 있는 안산대학에서 한 3년 동안 IT를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결과로 지금 우리 인프팅을 발전하고 출범시키고 끌어오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빛동지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나이를 자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절실한 거지만 노인한테는 더 짧으니까 절실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처럼 앉아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 원칙 하에서 배운 결과물을 가지고 노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사회적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은빛동지는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은빛동지라는 이 노인단체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이제 답답하니까 안산시가 무너져가는 건물을 1층을 빌려서 무상으로 임대해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지원을 받는 게 없고 방금 얘기한 사회적 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자생 자립적인 노인단체인 것입니다. 보통 노인단체는 전부 활동비 전 임원대 비용 사건 전부 해서 관변단체가 되면 모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체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할 거는 어쨌든 우리가 노인 관련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안산시를 끌고 가는 행정가들이 자주 찾아오겠죠,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대한노인의 산하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노인의 산하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보면 될 얘기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가 그게 이제 우선체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노인들이 아침 10시까지 같이 출근합니다. 우리 3층 건물인데 아래층은 본원 경로당이에요. 그 2층 우리 학습장이고 아침 9시, 10시에 같이 나와서 그 사람 핫도 치다가 소주 먹고 핫도 치다가 또 5시 와서 퇴근해 같이 그 사람들이 일어서 가는 데가 어지적거리면서 걷지도 못해 한참 쭈그리고 앉아 핫도 쳤으니 알겠어요. 거기 가는 우리 동네 노인들이나 2층에 들어오는 우리 동네 다 같은 동네 노인이다. 알잖아. 앞주에 누구고 뒷주에 누구 그 노인이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는 사람이고 다 시골까지 알게. 같은 나이를 세워놓고 보면 1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 차이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를 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그만큼 건전한 노력을 강한다는 게 생명을 연장을 시키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실사례를 우리가 늘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영상을 좋아해요. 옛날에 영화 감독이라는 것은 10년이 되어야 최소한 조로 감독이 카메라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영상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영상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다든가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자관 디지털 기술이 노인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어떤 매체가 되었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하는데 약 20년이 걸렸고 20년 동안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선료도 없고 뭐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는 해나가야겠고 돈은 없고 뭐 일도 없고 이러다 보니 할 수 가능한 재원을 동원하는 데 상당히 공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했고 하고 보니 우리가 지금 개발한 그 영상만 가지고 사회적 기업만 분양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막말로 해가지고 어느 노인들 보다가 한 달에 200만 원씩 개인들 수입이 되면 노인을 그냥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노력에 그렇게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회나 국가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공은 비단 우리 것의 전문으로 합니다. 같이 놀아야 하는 당연한 것이다 하고 2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고생을 또 한 번 하고자 이제 내놓은 거죠. 공유를 위해서 다시 이게 어떤 것이니 당신도 해봐라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한 지가 7년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게 노인 ICT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노인 영상 관련 그러니까 전국 연대를 만들려고 추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노인들의 퍼블릭 액세스라는 건데 이게 좀 생소한 말씀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자 하나 들어줄 사람도 없고 들으면 잔소리라고 하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인이 이야기할 언어가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왜 가치 있는 얘기를 할 게 없겠습니까? 왜 아름다운 얘기를 제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그 세력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이 자기들 생각대로 매도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노인들의 얘기는 불만이 없다, 잔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 부착스럽고 이렇게 노인들 자체가 어떤 발표 얘기라든가 발표의 기회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통괄해서 퍼블릭 액세스란 말로 이건 우리말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처음 썼고 영국 친구들이 동의하고 해서 이게 한 40~50년 전에 시작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30년 전, 또 6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 말을 못 쓰게 되어서 빨리 표현할 필요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어를, 우리말로 그냥 언어를 노인들이 확보해서 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노인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러시아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좋은 한국말로 한국 사람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내 경험 이렇게 좋은데 당신이 이래라 하고 얘기하면 그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면 러시아 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러시아 말로 하는 것 똑같은 행위다 하는 거죠. 이것이 퍼블릭 액세스의 빙의자의 자세다. 그 수용자의 자세로 똑같아야 되는 거죠. 젊은 애도 말 안 듣는다,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는 자의 잘못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은빛동자 함께 뭐가 있냐면 노인들을 위해서 영정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자주 가는데 가보면 젊은 분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영정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장에 하면 우리 힘이 해줘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노인들한테 영정을 찍어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다음 주에는 전라도 고창이 같이 10월 달에는 수원에서 약 한 500명을 찍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재간에 우리 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노인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원칙하에서 영정봉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노인 자체를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노인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건강한 게 내 자신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 사회 의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건강해야 되고 활기차게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노인 복지 예산이 약 한 120조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약 20%가 노인 의료비랍니다. 뭐 한 2~3조
30도 되겠죠. 그 중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우리가 건강을 다 같이 모든 건강한 방법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건강하려면 돈이 이렇게 안 줄 거 아닙니까? 국가가. 이 돈, 예를 들면 1조만 빼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과학자한테 이걸 발명해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엄청난 이 사회의 선방의 발전에 한번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노인 치료에 쓴다는 게 너무 아깝죠. 국가가 너무. 그러나 치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노인 스스로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노인을 신노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노인이란 잡지를 발간합니다. 이 신노인이란 잡지가 2017년까지는 지자체의 그 허가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이 허가권이 넘어와서 안산 제1호 잡지입니다. 이 신노인이라는 게 작년에 1호가 발간되었고 금년에 2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우리 노 선생님도 좋은 글을 써주실 거고 여러 선생님들도 좀 글을 써서 여기에 주시면 쉽겠습니다. 앞으로 한 2주 내내 좀 써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와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싣고 잡지죠. 이 잡지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온라인에 쓸 때가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SNS라든가 유튜브 이런 거가 있는데 아직도 이 행정이라든가 일반 사회는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라는 게 이 종이로 뭐가 출간이 되어야 이게 발간된 걸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오프라인에 신문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인정 안 해요. 지금 안산시내 20몇 개의 지방지가 아무도 안 보는 지방지가 발간됩니다. 발간된 이유가 뭐냐면 본탄에는 진동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있어야겠다. 중요성이 있고 특히 노인들이 온라인에 약하기 때문에 잡지를 한자 해가지고 배포도 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잡지를 2호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신노인이라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거론해야 될 것이 베이비 부모입니다. 지금 막 노인을 세대 진입하려고 그러고 이 사회에서 정년 퇴직을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약 700여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의 노인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고통을 치고 산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700만의 이 유능한 경험 많은 뭔가 큰 일을 해낸 이러한 집단이 생산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제3의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노인이라는 건 아직도 그분들은 노인 세대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아니고 지금 있는 노인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한테 맡겨진 전명의 사명은 뭐냐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된다. 만들어 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 검증을 하고 대부부모가 노인이 됐을 때 이거 형들이 하던 건데 해보니 재미도 있고 돈도 되네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수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것이 신노인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노인이 이제까지와 틀리 사회의 한 구성,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은 나름대로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노인이라고 반드시 생산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하시고 현장 뛸 때 힘이 있어 힘으로 했지만 지금은 현장에 가서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끝나는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노인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들어오시는 노인들한테 제공해야 될 게 바로 신노인의 임무가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자기들이 능력과 역할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늙었다고 반드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이라는 게 힘든 육체 노동만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다양하고 현대사회가 더 변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의 할 일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것을 갖다가 노인들이 찾아내어가지고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신노인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신노인들은 국내외로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에 연결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아시다시피 잘 아십니다만 경로당 집합체가 대한노인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봤을 때는 이게 보통 명사인데 아닙니다. 법정 용어가 됐습니다. 대한노인회라는 게 법정 용어고 경로당이라는 게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경로당, 대한노인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이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하는 사람하고 제주도 도주 사는 사람이 한나라당 대표고 민주당 대표였고 양당 대표가 만나서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합의한 게 대한노인의 지원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한 놈도 반대하는 놈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전 국회의원입니다. 왜? 협조를 합니다. 근데 그 법의 결과가 뭐냐면 그 당시 1조 원이 대한노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회단체는 내가 이제 금년에 1조가 필요한데 주세요 하고 예산을 올리고 정부는 그걸 보고 뭐 5천만 원, 5천억만 해. 이런 식의 통행인데 1조 원을 예산에 편입해서 내려줍니다. 노인들한테 1조 원 준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럼 과연 이 1조 원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3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태극기 들고 나오라 때 그 노숙자들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경로당에도 나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암소리 말고 돈 받고 있다 하라는 대로 하라, 찍으라는 대로 찍으라 라는 묵시적인 거래밖에 안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 지방행정가들이 우리를 보고 대한노인회 가입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 하던다고. 그래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긴 이후에 모든 노인 관련 복지법은 하위법이 됐어요. 이게 최상위법이에요. 최근의 것으로 최상의 법. 이거는 한겨레 신문의 신문기사입니다만 그걸 아까 원희룡이하고 이낙연이하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대한노인회가 계속 정치자금을 몇십억씩 준 겁니다. 금년 초 작년 말에 한겨레 신문에서 터뜨렸어요. 조그맣게 처음에 터뜨렸는데 얼마를 계속 총리가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나오다 끊어졌어요. 이런 식의 대한노인회가 1조 원을 완전 1조도 넘겠죠. 한 30, 40%.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조라는 돈은 어디다 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 2만 명을 여기다 잡아놓고 군대 2만 명의 군대 유지비가 1조 원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비용을 노인회가 받아서 과연 어떻게 쓰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같은 노인단체도 분명히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합법적인 노인단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법에 의하면 대한노인회가 가입되지 않은 모든 단체는 임의단체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아는 법사위원회 애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도 폭풍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고 뭐 이게 몸만 살이지 한 놈도 관심을 가질 놈이 없어요. 그래서 예금만 오늘 조금 이제 방법론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게 아니지만 잊어버릴까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만약 여러분들이 노인연대를 결성하고 또 진행을 할 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제가 만난 사람들마다 한 10여 군데 노인들이 노인단체를 만들고 있고 만들어 놨고 정당을 등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노인들이 그걸 왜 만드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노인이 하는 일에 왜 건전한 젊은 친구들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노인들이 하거나 말거나 그러다 말겠지.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추라도 아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한노인에 보면 헌법을 위반합니다. 같은 법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단체와 대한노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단체를 이 단체만이 대한민국의 노인을 대표하는 대표단체다 하고 표장적으로 의미를 준다면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소를 합니다. 문재인 있을 때 연대가 발족된다면 문재인이 걸어가지고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제가 발칵 뒤집을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불합리한 게 75년, 100년까지도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 옆에 그 커다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신문제한테 발표를 해주면 저도 신문제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톱 뉴스 겁니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방송 전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그 단체가 제소를 합니다. 전국에 알지 말라 해도 자명하게 알려주는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작전도 고려를 하시면서 이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나가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농업을 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비대 농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 중에 ICT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전국의 노인, 전 세계 노인들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특허를 하나 내놓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인천공항이 기내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최우수상을 제가 탄 거고요. 또 이 아이디어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등을 못했습니다만 3등을 한 이런 아이템이고요. 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총괄하는 이러한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기업 경륜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벤처 기타 컴피티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이 된 아이템입니다. 사업성은 이 사람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권위가 있는 대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서 상위 입상을 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K-팝하고 이 아이돌하고 같이 춤추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BTS하고 방탄소년단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류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가능한 그런 그룹이 탄생합니다.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암이라고 칭합니다. 예호가 암인데 그 암이가 이 사람들 BTS가 한번 공연하면 우리 돈으로 40만 원, 50만 원입니다. 티켓값이. 다른 세계 최고 인류 가수들의 2배 정도 공연합니다. 그래도 표가 매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 다운을 받아서 보는데 그 아미들의 취미입니다. 그 BTS의 노래가 얼마나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이제 여기서 별개의 상황이 굉장한 이제 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농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을 노인들이 함으로써 전 세계 노인들, 한국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한 7년 정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사업화시키려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 항목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이 또 이 신노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고사를 복원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다 참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우리 상고사를 갖다 훼손을 시켜놨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어디부터인지도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 조상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으며 이 세계 넓은 천지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조상을 모르는데 딴 놈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확고한 나를 알고 확고한 조상을, 위대한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들 위대한 조상에 알고 그 상고사가 복원이 된다면 무한한 콘텐츠가 나옵니다. 조금 아까 방탄소년단 얘기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전 세계 인류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행위예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만년을 칭하고 마고시대까지 하면 3만 년을 칭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상고사가 회복된다면 엄청난 콘텐츠가 쏟아질 것이고 이 세계가 지금 남의 것 뺏어먹고 이런 제국주의 시대의 유습이 아직 남아서 아베와 녀석이 좀 못되게 있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원래 상생 모든 것을 너 좋고 나 좋고 그러한 모두 더불어 사는 이러한 아름다운 정신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장독관에다 맹물을 떠놓고 북두 치석에 대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옆집 애기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보면서 잘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무슨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간이 인간으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깡그리 무너진 이 상황.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알다시피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양원들이 잘하니까 총 만드는 거 배우고 시민지 찬탈하는 거 배우고 못된 짓만 배워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미 일본의 실력은 미국 구미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쫓아갈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제자리 걸음하고 빠빠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역동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만년의 역사를 등에 지고 있고 우리 할머니 엄마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매도하고 있고 무식하게 살고 있지만 그 후반으로 우리 민족은 지금 역동적으로 살고 있고 역사를 쫓고 있고 무한한 콘텐츠가 살아나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는 유라시아의 모든 벨트는 바로 우리하고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극동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남한만 달랑 섬처럼 떨어져 있습니다만 북한의 다리, 또 동북 삼성의 다리, 그다음에 소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또 만주가 우리 땅이거든요. 외놈이 못되게 한 짓 중에 하나가 만주를 조선에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만주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색칠을 해나가요. 남한에 파란 칠하고, 지금 얘기했으니 북한도 빨간 칠해서 적기고 파란 칠하고, 동북 삼성이 다 우리 교내가 50%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연해주는 뭡니까? 그 전부 독립운동의 그 출발지가 다 연해주가 아니었어요. 그 한인촌 전부가 우리의 아래의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청나라 때문에 뺏긴 거지만 몽고가 뺏긴 내몽고까지 색을 칠해보면 이 유라시아를 보지 않더라도 극동은 전부가 파란색을 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작은 나라, 무슨 그래서 할 수 없는 나라, 요선 엽전 얘기를 하시다만 우리가 그때마다 엽전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났나 하고 살아왔고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이 민족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겨우 제가 환갑이 될 때였습니다. 한 20년 여자 공부를 하다 보니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신노인,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라도 우리의 역사를 갖다 밝히는 데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밥만 먹고 술 마시고 산다는 것은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노인이 얘기해야 되고 신노인은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의 그 역사를 같이 쓰는 이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매우 반가운 것입니다만, 그 중앙아시아 모두가, 그 수단이라는 나라 모두가, 수단이라는 게 땅이라는 수단이 땅입니다. 그 우리의 동포들이 다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들이 그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에 대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사회 경제 개발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참 어려운 중에서도 세계의 7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에서 싸워야 될 것, 이겨야 될 것, 모든 걸 잊고 그러한 경험을 가졌다는 거죠. 그 기술과 돈을 중앙아시아에 투자하면 흔쾌히 받아 주실 거고, 남북이 통일되고 연해주, 이 동북 삼성 그쪽 배트로 연결되는 우리의 방문공항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지금 이대로 두면 인류는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깰 수 있는 우리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도 돈이 없어 지지되니까 대한노인회로 이름만이라도 걸어달라고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야단치면서 돈 몇 푼 받아 먹으려고 거기다 이름을 걸 수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일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저 선생님이 5분인데요.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경비를 조금 드립니다만, 명목으로 나가면 전부, 돈의 쇼핑. 그리고 뭐든지 거기서 영화도 면접 팔고, TV사 콘텐츠 조립하고, 전부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짓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건 어려우나 우리가 차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 돈을 받았다면 돈에는 반드시 퀄리티가 붙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돈이 어떻게 그냥 노동운동을 사고는 있었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운동, 앞으로 할 운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조직체 밖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없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아까 20개 가까이 단체가 노인 단체 정당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거 하려면 차라리 안 하고 자기 하던 것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노인의 지금 60%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가능하냐?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오는 베이비 부모는 다 사회보장제도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은 60%를 제도에 밖에서 살아왔습니다. 없어 그런 보장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수가 없고 또 애들 뭐 이거 다 생각시켜 장가 보내고 하다 보니 자기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도적인 것 또 우리의 전통적인 걸 하다 보니 이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나 가난하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신노인이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하나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것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노인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죽어야 됩니다. 노인이 되어서까지 천대를 받고 이래 죽어서 안 됩니다. 이건 그 노인에 대한 모멸이라는 인간에 대한 모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게 자존심을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그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노인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검증을 해서 같이 노인들과 공유를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지금부터 노인 세대로 들어오는 베이비 부모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 육체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설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요. 그러한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포스터나 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커뮤니티가, 건전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저비용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한번 찾아낼 수 있고 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일자리는 국가가 나서야 될 과제지만 이 국가라는 게 실질적인 행정가들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이죠. 열려있으면 그 자리를 유지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노인의 일자리가 있다 한들 아무리 제안한다 하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지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국의 산자로 노인들 나오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무슨 빗자루 하나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돈 얼마씩 거지 동양들도 시키는 이런 소비성 복지 외에는 없어요. 노인의 일자리는. 그러나 우리는 있다는 거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구글하고 경쟁을 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랑 스트리트 뷰라. 물론 구글도 스트리트 뷰가 있습니다. 근데 구글은 간선도로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구글은 36개 위성에서 찍은 전 세계 지도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네이버가 절대 쫓아가지 못해요. 근데 네이버는 스트리트 뷰를 갖다 극대화시킵니다. 골목까지 전부합니다. 요 앞 골목을 제가 했어요. 다 붙였습니다. 그 붙이는 과정에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내가 섹시하고 무슨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게 찍혔다 이거야. 지워줘야 됩니다. 안 지우면 말씀이에요. 이걸 짓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IT 전문가들이 하면 이게 예산이 수십 배로 올라 되지가 않아요. 이 작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왜 젊은 비싼 사람을 왜 씁니까? 최소한 2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1년에. 100명이 얼마예요? 전체 900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연을 시킨 거예요. 성남
노인 노인 큰 시설물 나와 있어요. 비어 있는 거. 시연을 했죠. 그 성남시도 IT하는 분들 잘 알죠. 우리가 전부 해야 돼. 영상하는 노인 IT하는 그 몇 명 꼬라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샵이랑 간단한 작업을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사업화해가지고 노인들 쓰기도 해요. 노인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일하는 거, 뭐 5일 다 해도 좋고 최소한 이틀 이상 해주고 하루에 4시간. 그래서 한 달에 받는 돈이 50만 원, 60만 원. 그러면 이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 5, 60만 원 주는 돈이 아니라 노인들한테 5, 60만 원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갈 때 할아버지가 손자들에서 뭐 장난감 하나 사간다. 무슨 친구가 오면 막걸리 한 잔 대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고 삶의 그 가치가 생생히 불과 얼마 안 되는 돈가 된다 이거.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천동이나 성남보고 그쪽에 300명을 돌아갔어요. 그래서 강사를 좀 따오고 사건 사정을 그친구가 근데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 밑에 또 안개회사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분야만 장담하는 그래서 안산시장한테 얘기를 하고 100명을 안산시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키우니까 이러이러한 걸 가져오니까 그래서 안산시가 시의 입장으로 해달라 이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고 이적분을 어쩌는지 그만 쫓겨나서 이번에 시장이 안 됐는데 그게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 사업이. 그 춘천은 200명의 노인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IT로 매우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큰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IT 세계의 틈새를 이 틈새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하고 그 검증하고 다른 노인들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농업학교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해외 농업을 하다가 IM 국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미래 농업에 곤충 사육이 들어갑니다. 곤충, 미래 먹거리는 곤충입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업은. 근데 이게 사업으로 지금 클 수가 없어. 왜? 이걸 대규모로 하는 데가 있어야,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처가 있어야 대규모 소비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산 라인을 아시잖아요. 뭔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재가 일정 규격으로 일정 양이 들어와줘야 이 생산 라인에 투입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돼. 예를 들면 감빵 만드는 공장, 라면 만드는 공장에 이제 기뚜라미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뭐 하다 망하고 뭐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몇 프로 읽는다는 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노인 연대를 하게 되고 그 연대에 자생을 해야 된다면 미래농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대부도는 포도 하다가 포도가 늙어서 이제 대부도의 사업을 안 됩니다. 아니면 겹쳐야 뭐 다른 작목으로 겹쳐야든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해야 돼. 대부도를 예를 들면 바꾸는데 아예 곤충으로 바꾸자. 전부를 대부도 전체를 갖다가 곤충 미래 식량 만드는 기주로 하자. 그러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업, 자금, 시장, 기술 모든 걸 한 군데서 할 수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응? 그러면 창업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고 안심하고 팔 수가 있으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일자리 없다고 떠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집단화된 이런
난 이걸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미래노 클러스터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인연대 같은 이런 굳건한 조직이 뒤에서 받침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힘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사학도 있습니다만 수경재료는 이것도 미래의 농업입니다. 이 수경재료가 모든 것이 현장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IT 컨트롤되는 이런 환경에서 식물이 공장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의 미래 농업으로 해서 일자리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작은 펀딩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게 하루 종일 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들어오려면 최소 3년이 걸리고 이러려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참가원이 최소한도에 먹고 움직이는 비용은 조직이 줘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 있나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조그만 금액을 작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무실 있는 될까 말까.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돼. 지금은 사업이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의회, 안산시 의회 모니터링 하는 노인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노인들한테 한 30만 원씩 줍니다. 한 30만, 점심도 받고 보고서 내라고. 그러면 그 30만 원을 10명 3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인터돌려 300만 원 지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사회 보건팀이라고 붙여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이런 노인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봉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의회에 나가서 방청석에 앉아만 있으면은 그 의원들은 알잖아요. 저 양반이 누구 아버지다, 누구 시아버지다, 저들끼리는 알잖아. 그러면 방청석에 들어가 앉았다는 사실로 의원들의 숙연해집니다. 먹으려고 하다가 숙연해져. 노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의정 활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이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그 앉아서는 딱 빛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빛이 나는 거예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노인 늙었다고 힘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그 앉아있는 힘이 있잖아. 앉아만 있어도 안산 시민을 위한 복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앉아만 있어도 시의원의 그 시정 활동을 감시는 조금인데 금방진 말로 얘기하고 경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의원을 선택해서 상을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 전부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안 된다. 최소한도 5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당이 세개 있잖아요. 또 뭐 하는 놈이 그게 반드시 5놈을 줘야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드리고 싶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선택한 사람을 못 받죠. 그렇게 되면 동료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생각해 온 일이 있고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 해오신 경력이 있고 생각해 오신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이제 협의한 과정을 거치면 좋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두서없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신노인의 계절 같은 이거는 6곡들을 얘기하는데 5곡들을 정리해서 이 잡지에 실리는 그때 잡지에 한 번씩 올리기로 하고 이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IMF 때부터 이제 그 실업자의 대책기구로 실업복구운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처음에는 취업알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취업알선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나 노동력이 좀 딸리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만드는 사업을 쭉 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금 한 6개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자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데 한 20년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자립이 되면은 이게 하나의 그 빈민 대책 운동으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국 실업단체가 전국에 한 20, 30개 됐는데,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천의 경험과 같은 거를 모아서 전국 사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없고 잘 안 돼요. 몇 번 주장을 하다가, 요구하다가 안 돼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6개의 사회적 기업에 일하는 분들은 한 300명 되는데, 그 300명이 자립이 됐다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희망과 위안을 주는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한 단체가 300명이면 전국에 한 30개 단체면은 한 1000명 정도가 되니까, 그 1000명이 출발점이 돼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빈민 대책기구로서 지속적인 운동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도해도 호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노인 사업을 주로 하게 됐어요. 이런 실업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노인 사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노인문화센터라고 하는 걸 한 2년 동안 맡아서 한 일이 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그 다양한 문제가 거기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건강 문제라든지, 또 이 노인들의 이 생활비, 또 노인들의 그 자존감 있는 삶의 창조, 이런 3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 문제로 보면은 그 집에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거의 자폐증과 같은 상태에 있는 노인이 우리 문화센터에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 고족답사를 가는데, 고족답사를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60세 이상의 이 보험료, 의료보험료 들어가는 게 전체 보험료의 60%를 노인 6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거의 50%를 넘는데, 그 의료보험료에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거의 노인이 의료보험 문제를 다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아픈 이 병자 생활을 한다는 소리고, 상당히 삶이 어렵다는 이런 거의 결과인데, 그래서 이 노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이제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복지관이나 이런 문화센터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이제 경로당 요 정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조금 이렇게 생활이 밥은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경로당은 조금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못 나오는 노인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이런 종합적인 분포를 보면서 이 노인들의 이런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나오는 노인들이 노인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좀 혜택의 생활이 조금 나았지만은 그분들 다 질병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신경통이라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고혈압, 당뇨, 이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요분들만이라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창조가 되면은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분들의 그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노인이 대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비슷합니다. 12%에서 14%의 노인의 비율이. 그러면은 노인이 많은 동네는 14% 정도가 되고 젊은 동네는 대개 12%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 12%면은 대개 아마 안산이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5, 6만 될 거예요, 노인이. 그러면 5, 6만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나 일자리나 이런 데 모이는 분들이 한 10%가 돼요. 그러면 5만에서 6만이 되는데 10%면 한 5천 명 정도가 그래도 나은 노인분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을 딱 결성만 되면은, 여기는 뭐 경로당분들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결성되면은 지방자치나 정치를 리드할 수가 있어요. 당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힘을 결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정책이 개발되고 여기서 대안이 나오면은 그것이 의회나 정치, 국가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번 우리 유니온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사실 그 유니온 만들 때 서울에 그 후배가 찾아왔어요. 지금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같이 좀 하자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노인의 시대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인천의 경우에 이제 제안이 와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73세인데 73세 된 노인도 아니지 뭐 젊은이들이 한 5명 돼요. 인천에 이렇게 또래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힘을 합치면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있는 단체가 있는 구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그 기관이 노인인력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한 3,000명 일을 합니다. 3,000명. 그래서 내가 그 센터장을 만나가지고 노인 유니온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구청장을 만나서도 당신이 한번 결단을 해서, 근데 그 구청 직활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노인들이 한번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면은 노인이 대한노인회 같은데 보수적인 단체에 끌려가지 않고 이걸 선도적으로 노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런 구상을 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기분이 업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막 일을 저지르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을 눈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일천에서 이걸 구상하던 내 친구들이 욕심을 부렸어요. 어떻게 욕심을 부리냐면,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잔머리를 어떻게 굴리냐면, 자기들이 아는 친한 몇 사람이 이렇게 조각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서울에 누구를 보내고 뭐 이렇게 조각을 다 우리 같이 상의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해봐라.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은 이제 물러나고 한두 명이 이제 그렇게 일을 치고 나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안 됐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중앙에도 문제가 복잡하고 이래서 한번 해보려고 또 달려들으니까 이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중앙에 또 이렇게 찍어도 뭐 빠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접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의 그 이런 3,00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있던 문화센터, 복지관 이런 데가 다 합치면은 노인이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있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걸 잘 결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노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사회를 노인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스톱이나 치고 뭐 술이나 먹고 이러는 경로당에서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노인 운동으로 이걸 갈 수 있느냐, 사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우선 일마리를 풀어가는 핵심은 이걸 어떻게 조직할 거냐, 이거는 일자리로 묶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 그래서 제 단체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가 300명이 노인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는 100명은 시장형이고 200명은 공익형이라는 겁니다. 공익형은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돈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면은 기본 조항이 있죠. 일주일에 4일 동안 4시간씩 이렇게 일하는.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는 유익한데 안 해도 관계없는 이런 일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형이라는 거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5만 원씩 보조해 주니까 뭐 대개 한 30만 원에서 열심히 한 분 한 50만 원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하고 가져가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보람을 느껴요. 하루에 3시간씩 하고 한 50만 원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매개로 해서 조직을 하면 조직이 되겠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단속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조직을 하면 이건 다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이걸 법인화해가지고, 법인화해서, 이게 이제, 일하는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4개 단체가 뭐 굉장히 친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가면은,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 있게 많은 노인분들이 결속을 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에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강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제가 그 노인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한 5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노래가 유행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를 같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면 아주 그 유능한 강사가 이제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 반은 다른 반은 뭐 20명에서 한 30명인데 그 노래반만큼은 인원이 150명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 150명이 즐거워서 노래하는 게 엔톨핀이 튀는 게 보여요. 아주 즐겁게.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신나서 그냥 박수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신나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젊었을 시절에 부르던 노래, 아주 국민학교 때부터 처녀 시절에 뭐 젊었을 때 노래를 다 망라해서 부르고 요새 또 나오는 새로운 노래, 즐거운 노래를 하면서 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힐링이 되면서 건강해져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기공체조라는 게 있는데 그 기공체조 강사가 이 요가하고 우리나라의 국선도 또 명상 이런 몇 가지를 결합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반은 보통 거기 학생들이 보통 10년 이상씩 됐어요. 10년. 근데 내가 그때 문화센터장을 할 때 이제 전체 노인분들 건강 나이를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그 반만큼은 거의 노인들이 건강 나이가 5살에서 10년이 젊어요. 이제 대개 노인이면은 나같이 건강해도 어느 부분,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 있다든지 또 나는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근력은 있는데 산을 안 가는 분은 근력이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근력 테스트 뭐 이런 걸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나빠요. 평균보다. 그러면 이 건강 나이는 자기 본 나이보다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건강하게 관리를 해온 분은 자기 나이보다도 5년, 10년이 젊어요. 그러니까 70노인이 건강 나이는 60노인이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게 기공체조반의 노인분들은 거의 평균 7, 8년이 젊어요. 근데 이건 좀 국가적으로 이거는 더 분석하고 정리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권장해야 할 아이템이다. 이런 걸 이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한 달에 그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지금도 역사 강의를 하는데 역사 강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고속답사를 가요. 가면은, 우선 노인분들이니까 밖으로 나면 그렇게 좋아요. 차를 타면은 뭐 우선 어린애 동심으로 돌아가서 신나는 거예요. 신나고 돌아올 때는 예외 없이 제가 막걸리 몇 병씩을 사가지고 이제 술을 따라 주면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면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토요일 날 갔다 오면 이제 맥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3시간 걸리면 코스를 가면 한 4시간 걸립니다. 토요일 날이니까 맥히기 때문에. 그러면은 4시간 동안 오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데 4시간을 서서 춤을 춰요. 이게 아주 시원한 노래. 이 노인분들이 70노인, 80노인도 오는데 그냥 일어나서 술 한 잔 많이는 안 먹어요. 건강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많이도 안 마시고 약간의 한두 잔씩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와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오니까 노인분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가면서 역사 강의를 하고, 가는 시간에 강의하고 또 가면서 또 거기 가는 지역의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서는 신나게 놀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거를 하면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이게 단골이 생깁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를 가는데 1박 2일로 하면 이제 40명씩 가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전적지를 쭉 답사를 하고 1박 2일 이렇게 오는데 작년 가을에는 이제 명량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함산도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중심을 만들어 가는 사업을 이렇게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서 조직의 요체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묶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아마 연말쯤 되면은 이런 구성 출발을 아예 이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이모작 푸른 물결. 인생 이모작이라는 건 좁두사고 푸른 물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본 이름인데, 그런 이름으로 조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걸 다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10명 내지 20명당 1명의 일하는 데서 반장급을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해서 반장들로 조직되어지는 이런 그래서 어느 단계 가면은 그 반원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지금 우선은 한 100명에서 한 몇백 명 단위로 그 반장급을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반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반장들이 이런 상을 모적답사를 가거나 조만간에 그 노래반이라든지 기공체제라든지 이걸 할 텐데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먼저 들어오고 자기 반원들을 이제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만간에 이제 그 반장들의 모임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먼저 선생님께서도 운영비나 활동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걸 벌어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회적 기업인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고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미 노인 일자리로 정부에서 예산을 엄청 내년도 예산에 노인 일자리를 몇백억을 늘려놨어요. 올해보다도. 그거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늘려가지고 이걸 해요.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구청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수행 전담 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그 구청에서 직접은 못하니까 그 기관들한테 이거를 위탁을 줍니다. 근데 그게 길어봐야 뭐 20만원, 15만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영비나 뭐 이런 게 좀 나가고, 그리고 100명이면은 1명의 전담 인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담 인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위탁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도 사단법인이나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받을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하고의 관계성에서 좀 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작년에 우리가 100명 받았다고 올해 200명이고 내년에 1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본 요건을 갖춰놓고 어떤 수를 쓰든지 그렇게 받아서 해야지, 돈을 벌어서 인건비 해결해가지고 또는 자원봉사로 한다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제 경험은. 그래서 그 위탁을 받으면은 거기에 전담 인력이 아주 고도로 훈련되고, 워크넷에 올리는 그냥 그 일꾼은 수십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여기서 채용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 감사도 받고 뭐 다양한 걸 해야 되니까 그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일을 관리도 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걸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가 중심이 돼서 노인 문제를 여타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과 출발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이제 큰 축에서 보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제 전국에 3,500개의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424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2022년까지 424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행안부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위원회는 전국에 있는데 3,500개가 그게 이제 아주 권위주의적인 보수 진영이 적절했다면 주민자치회는 그래도 50명의 주민자치회에서 추첨으로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모든 재원이 전부 다 지금 주민자치회 역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주민자치회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축은 이제 민회 주민자치회는 국가가 행정을 동원해서 그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만드는 거라면 민회는 또 주권자정부 회의하시죠. 되게 주권자정부 회의에서 이제 민회 사업을 이제 여의도의 국회 시민 속의 민회 그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6개 국가 중에 하나가 민회 마을공화국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공화국 한번 만들어보자. 주민자치회는 이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면 마을공화국 국가는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운동을 해서 그 3,500개의 공마다 스위스나 이런 데처럼 재정 독립이나 행정 독립을 다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민의 마을공화국가의 주민자치 기본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보면서 하나의 지역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틀 이렇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노인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한번 나영수 선생님께서 대한노인에 이제 오라 그랬는데 자기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원을 안 받겠다는 나는 좀 지원이 생각이 다른 게 이제 근처 1조든 2, 30조든 자기는 대한노인에 저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안 돼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지금의 사람들이 다 이제 늙어서 이제 사라질 것이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한노인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수가 아무리 30%지만 70%에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그렇다면 70% 대한노인에 들어가면 저는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다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국제적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의제를 하고 좀 엉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씩 지역에서부터 바꿔 나가서 전체적인 대한노인의 총회장을 진짜 그 의식 있고 올바른 사람이 장악을 해서 그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좀 제대로 사용을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경찰이 비슷하게 방법 대답을 하면 5년 했어요. 거기에 정부 지원 다 지금 나오는 것들 갑니다. 그 조직체가 정부에서 인수 따라서 돈이 나와요. 그러면 대장은 할 게 뭐냐? 총무만 하나 잘 두면 돼요. 총무만 하나 딱 제대로 된 총무 하나 놔놓고 돈 정부에서 주면은 총무한테 딱 이름 시켜놔. 통장을 만들어서 딱 이름 시켜놓고 돈이 좀 모이면 대원들 겨울에 순찰을 한 번씩 돌아가고 쉽잖아요. 그러면 총무부 돈 얼마 모였냐? 얼마 모였습니다. 소주 한 잔씩 겨울에 추울 때는 소주 한 잔씩 먹으라고. 그러면 우리 대장 최고라 그러죠. 내가 쓰는 건 한 번도 없으니까 집에 갖다 쓰는 건 없고 그 돈 모아놓고 다 대원들한테 다 하라니까 우리 대장 최고. 그 5년 놓고를 하는 걸 5년 동안 하고 이사 오면서 내 농담 사람한테 물려주고 없어요.
그런 경향도 다 전국 건ben단체가 그렇게 해서 돈 다 지불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 같은 거. 주차관리 차를 잘못 세우면 똑바로 대라. 그리고 이제 주차할 수 없는 데인데 이제 차를 갖다 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는 주차 구역이 아닙니다를 딱 붙이면은 한 10분 내로 차를 빼. 그거 붙이면은 그 견이 난다든지 뭐 이런 차가 그런 계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원이 많으면은 걱정이 많으면 그게 관리가 사실 힘듭니다. 인원이 적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조직하고 관리하기가 속속들이 파악이 되는데 이제 인원이 막 몇백 명,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면은 파악이 힘들고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기존의 표도 있지만 새로 하면서 이게 시장에 그거는 도움이 되는. 아니죠. 그걸 안 해도 되죠. 예를 들면 나하고 예를 들어서 내일 시장이 되시면은 나는 이미 아니까 부탁하잖아. 그러면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그 시니어를 인천에서는 노인인력 개발센터라고 해요, 이름을. 그리고 이제 시니어는 복지부에 이제 직접 관리하는 건데 이번에 하나를 시니어를 더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2,000명 지금 기존보다 3년 내 2,500명의 노인을 더 늘린다.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이거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에 있는 건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노인일자를 늘리니까. 그런데 그럼 어쨌든 구청장하고의 관계 의지를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지금 여기 노인 인력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노인을 지금보다 한 2,000명 늘린다 일자리를 그러면 굉장히 그 시장에 실적으로 된다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실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2배 정도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역량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어차피 거기 그 실무자 인건비 전담 인력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쪽을 주는 거나 새로 만드는 거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네. 기자들이 반대를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요. 큰 방침으로 그 시장의 재량이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 더 늘릴 테니까 희망하는 데는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서 공개 입찰을 하면 됩니다. 이제 60대로 이제 접어든 이제 분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생 2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잘 준비할 것인가 고민 끝에 오늘 이제 먼저 이제 노인 운동을 전개하셨던 이제 은빛 등대 나영수 원장님과 또 인천 시력극공회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양재덕 회장님을 모시고 두 분의 경험과 사례를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노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됐습니다. 서울 부천 그리고 우리 정부 안산 이렇게 모였는데 각 지역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양재덕이라는 사람인데요. 단체는 실업극복 인천본부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동안 이제 사회적 기업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노인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노인의 즐거운 삶 이런 데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노희망 의원 초대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그리고 시민감의회에서 직접 민주주의 뉴스 공동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희망이 왜냐하면 회원으로 그냥 하면 더 사회적으로 복지관에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를 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일은 넘어서도 사회적으로 봉사를 아직까지는 해야 되겠고 저는 아직 나이는 이렇게 65세가 안 됐습니다. 내년 12월 되면 65세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노인은 아니지만은 저의 노인 인생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인생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책임자니까 좀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약간 거짓말 지킬게요. 위원장님도 좀 더 답답해요, 저는. 아니 이제 우리가 하자는 교육과 과시 이것들은 볼 수가 있겠어 나는. 우리가 무엇을 과실로 무엇을 새로운 기회를 갖는 것인가 나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노인관리위원회를 만들면서 진짜 가열차게 내가 부장님을 몇번 찾아갔는데 여러 사람들은 시작할 때는 진짜 그랬지만 그러고 나서의 나름대로의 심적 부담 때문에 특별 관계자와 굉장히 외우고 우리 일대 간부들이 전부 다 사퇴를 했어요. 나는 한번 내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일대 간부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앉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도 좀 나눠줘서 이 일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그거 물러난다고 그래가지고